ICO 같은 경우에도 또 국내에서 또 다른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과 같은 나라에서도 정말 규제들이 강화되고 또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ICO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들 몰려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사기와 불법 행위들도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ICO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물러난 행태가 보여졌던 건데요. 이때 당시에 불법 ICO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거액의 손해는 물론 입었고요. 의료, 환경, 기술 등의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까지도 실패하는 경우를 맛봤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어땠는지 한번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표에서 나타났듯이 ICU 전면 금지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ICU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증권형의 가상통화의 공모를 법으로 금지하자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는 ICO를 통한 이 자금 조달을 사실상으로는 전면 차단하는 조치였는데요.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모든 ICO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10년에 다다르는데 한국 정부는 ICO를 금지한 이후에는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아무래도 대책 마련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ICO 관련해서 연구와 법제 정비 작업에 우선 나섰습니다. 2020년에는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그리고 이용 등에 대한 법률, 즉 특금법이 시행됐는데요. 이때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산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규제들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 특금법이 발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그리고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런 지침들을 내려서 좀 더 세밀하게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ICO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규제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ICO에 대해서 피해 규모를 줄이고 또 이 금지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 검토하고 시험하는 방식들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이 작년이죠. 2024년 대한민국부터 지금까지도 엄격한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실 명확한 법령은 없긴 하지만요. 정부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는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규제하는 이유도 한번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 같은 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기 나선 것인데요.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 과정에서 사기성의 프로젝트도 정말 많이 나타났고요. 또 유사 수신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했던 적도 있는데요. ICO를 통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가 자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과열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ICO가 규제되기 시작했다 이해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ICO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지금으로선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변종 ICO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규제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크겠죠.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 뒤에 이 프로젝트가 사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패를 하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눈 뜨고 약간 코 베이는 식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최선의 대안을 내놨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ICO가 규제도 되고 좀 불안한 점도 많은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IEO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ICO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겨났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대체 자금 조달 방안으로 이 IEO 이것을 찾았는데요. 이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자금을 조달하긴 해야 되니까 조금 규제가 덜한 다른 방식의 프로젝트는 없을까 좀 눈을 돌린 것 같은데요. 이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초기 코인 제공 방식입니다. 즉 거래소가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 판매를 주관을 해서 조금은 보다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인데요. 예전에 IO를 투자해서 투자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다 거래소의 신뢰도가 좀 컸다라는 평도 많더라고요.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직접 검증된 프로젝트들이 ICO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 불법적이거나 사기성의 프로젝트는 없겠다라고 조금 더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ICO와 IO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자금 모집 방식과 그리고 안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나 팀이 직접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요. 하지만 IO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때문에 IO는 팀이나 개인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고 거래소가 한 번 더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검증 절차가 물론 있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사기 위험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이 메리트였습니다. 또 IEO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점도 큰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유동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이 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